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블링켄의 중국 방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링켄은 중국 여행을 마치고 오늘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식 보도에 따르면 이번 중국 방문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요일 시진핑과의 만남과 그에 따른 기자회견에서의 연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블링켄은 미국을 대신해 중국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고를 발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위장 군사 지원 문제와 관련해 블링켄은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에 대한 최후 통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 목록을 이미 충분히 준비했다고 봅니다. 중국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 제재 목록을 공개할 것일 테지요.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제재가 소문난 것처럼 중국 은행들을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쫓아내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외 무역은 기본적으로 붕괴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이는 단순히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더욱 발전된 공격용 무기 제공과 동맹국으로서의 긴밀한 동맹 역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블링켄은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위장 군사 지원 외에도 과잉 생산과 펜타닐 문제 및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와 홍콩 그리고 신장과 티베트 등을 포함한 일련의 매우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장 어려웠던 협상은 사실 블링켄과 왕이의 협상이었는데 거의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예의상 만남일 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블링켄과 왕이의 이번 회담 역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왕이는 회담하러 온 것이 아니라 회담 내내 이미 작성한 원고를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진핑과 블링켄의 대화에서도 환영하지 않는 중국의 태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홀에서의 배치만 놓고 보아도 테이블 중앙이 변연목들로 장식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연목은 중국과 미국 관계가 예측할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시진핑이 블링켄과 회담 때는 연꽃으로 장식했었습니다. 연꽃이라는 단어 의미는 가장 귀중한 것임을 표현하고 평화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실은 중국인들은 이런 작은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미국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실력에 의존해 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블링켄의 중국 방문은 기본적으로 만남을 위한 만남에 불과했습니다. 외교부장 왕이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회담 내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든 이미 준비한 원고를 읽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블링컨은 이번 회담으로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평화적 문제 해결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다음 제재 조치가 곧 진행되고 있을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의 당면한 주요 관심사는 러우 전쟁입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러우 전쟁이 조속히 끝나길 바라지만 이 전쟁이 끝나지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배후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몇 달도 지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중국이 원조를 중단하는 것일 겁니다. 블링켄이 이번 중국 방문을 마치고 베이징을 떠나기도 전에 푸틴 대통령이 5월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겠다고 밝혔고 시진핑 주석에게 특별 선물로 트르니셰프스키에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책을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푸틴은 중국을 지배하겠다는 결의를 갖고 있으며 중국을 붙잡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블링켄은 시진핑으로부터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수위를 낮추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링켄은 회담이 끝나고 베이징을 떠나기 전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무게 있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는 오늘 회담에서 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침략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국의 부품 공급에 대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탄약과 로켓 프로펠러 제조에 필수적이고 모스크바가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공작 기계와 마이크로 전자공학 그리고 니트로셀룰로스의 최대 공급국입니다.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라고 천명하였습니다. 블링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화풀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CIA나 다른 루트로부터 정보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블링켄은 계속해서 이전에 나토 동맹국과의 회의에서 동일한 소식을 들었고 지난주 G7 회의에서 유럽도 이처럼 중국을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은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 산업기지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뿐만 아니라 유럽의 안보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냉전 종식 이후 유럽 안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지원하면서 유럽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왼손으로는 유럽의 안보를 필사적으로 위협하면서 반면 오른손으로는 유럽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블링컨은 계속해서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에 말해왔듯이 대서양 주변 안보 확보는 미국의 핵심 이익입니다. 이는 대서양 동쪽에 있는 유럽과 대서양 서쪽에 있는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회담에서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1년 전 우리가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을 때 나는 적어도 그 당시 러시아의 행동 방침을 포기하는 것을 막는데 중국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푸틴은 정말 견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푸틴 대통령을 막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전혀 해결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중국은행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은 미국의 접근 방식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것도 아니고 미중 경제를 분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옐런 장관이 최근 방문에서 말했듯이 이는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켄의 설명을 보면 미국은 중국은행의 외교관계 단절이나 중국 외환 동결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블링켄이 드디어 구체적인 제재 방식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나는 우리 모두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원조를 억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하여 우리는 1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에 대해 이미 제재와 수출 통제 등을 부과했으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블링컨이 말한 것은 미국이 이전에 중국의 특정 기업들을 제재했고 이번에 과거에 제재한 단체의 목록 100개보다 더 많이 늘리고 제재 대상을 더 추가할 것이지만 그러나 달러 결제 시스템 전체에서 중국을 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 제재 외에도 중국을 제재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중국의 푸틴 지원을 상쇄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는 중국에 대한 최대의 제재일 테죠. 러우 전쟁 초기부터 최근까지 유럽과 미국의 정책은 우크라이나가 패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마치 치약을 짜듯 그들에게 방어용 무기만 주었지만 이제는 전체 전략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패하지 않는 문제가 아닌 이겨야 하는 문제로 되었습니다. 푸틴이 패하면 중국도 패할 것이고 우크라이나가 패하면 유럽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은 확실히 푸틴은 최전방 인물이고 그 배후에 있는 중국이야말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자유사회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과 미국의 지원 방침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상원은 79대 1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 규모의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회담 전 비디오를 보시면 시진핑은 마치 갇힌 동물과 같은 모습이었고 표정도 상당히 불안해 보입니다. 블링켄을 만날 때 두 사람이 서로 인사하면서 악수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5초 남짓밖에 안 되었고 회담 시 배열도 중국은 훈계하는 시계 배치로 시진핑이 중앙에 앉고 동행한 미국과 중국 관리들이 양측에 앉았습니다. 이는 여태 시진핑이 빌 게이츠나 미국 사업가들 그리고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을 만나러 올 때에도 양쪽으로 앉아 마주보는 동등한 느낌을 느끼게 한 것과는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의식적인 좌석 배열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결국 올 것이 왔다는 불안 속에 자존심을 건 협상 태도로 태어난 척 흔들리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쇼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블링컨의 중국 방문에 상하이시 모 청장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실은 적어도 상하이 부시장이나 외교부 차관이 그를 공항까지 마중 나와야 하는데 말이지요. 지난번에 옐런 여사가 광저우를 방문했을 때 중국은 옐런을 맞으러 외무장관을 광저우에까지 파견했었습니다. 블링컨은 옐런보다 서열 순위가 훨씬 더 높거든요. 두 사람 모두 장관이지만 블링켄은 미국 헌법상 미국 대통령 계승 서열 4위입니다. 미국 대통령 다음이 부통령이고 그 다음이 하원 의장이고 서열 4위가 상원 다수당 지도자이고 서열 5위가 국무장관 즉 블링켄입니다. 블링컨은 미국에서 5번째로 강력한 인물입니다. 중국은 레드카펫도 깔지 않은 채 부장급 관리를 보내 그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을 개의치 않음을 보여준 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시진핑이 블링켄을 만났을 때도 군림하는 형식으로 회담 좌석을 배치하였고요. 지난번 블링켄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연꽃을 배치했었습니다. 연꽃은 가장 귀중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연목을 놓아 중국과 미국의 예측할 수 없는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홀대받고 돌아온 미국이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